자, 이제 질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직장인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필기나 실기 준비 중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이 이렇게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묶어버렸습니다. 자, 직장인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술을 자제하는 겁니다. 친구를 잠깐 버리는 겁니다.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잠깐 멀리하는 겁니다. 자기 절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최소입니다. 최소, 주중에는 2시간이 제일 좋기는 한데 직장인 관계로 무조건 2시간 정도는 해달라. 그리고 모자른 공부를 언제 해달라? 주말에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에서 주말에 10시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 그러면 총 20시간을 여러분들은 복습을 한 거야. 그때 복습할 때, 공부할 때 배속을 처음 들을 때는, 첫 동영상 들으실 때는 어떤 시간으로 해달라 그래서 곱하기 1.2배속으로 들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때는 곱하기 1.4나 5 정도로 들어달라. 그리고 뭐 세 번째 들을 때쯤이면 그때는 사실 1.7배 이상으로 들어도 귀에 꼿꼿이 들립니다. 좀 센스 있는 사람, 귀가 좋은 사람은 2배속으로 들어도 다 들려. 세 번째 들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부족해도 절대로 전 과목을 다 공부 못했어요. 이딴 소리는 하지 않을 거야. 말이 쉬워요. 지금 말이 쉬워. 뭐가 안 될까? 일반인들은 연속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야. 월요일, 화요일은 내가 마음 먹고 했어. 근데 수요일 날 갑자기 일이 생겼어. 회사 회식이 있네, 뭐 있네. 금요일 날은 친구 모임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없어서 갔어. 사람이 좋아서. 우리 정기도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독하지 못해갖고 갔어.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해서. 그래서 주말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주반에 또 이 집안에 일이 생겼네.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이러면 답이 없다. 그땐 노다. 네. 답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 얘기가 안 돼. 얘기가. 꾸준하게 연속적으로만 공부한다면 직장인이 아니라 더 해외에 나가서도 공부해갖고 붙는 친구 있어요. 가서 애리조나 가서 막 사진도 저한테 찍어보내고, 원장님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 공부는, 나는 맨날 물어보는 건, 그래서 공부는 하고 있냐? 제가 다운받아 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작년에 자격증 취득했던 저보다 몇 살 어리더라? 한 2살 어렸나? 3살 어렸나? 요런 친구도 하나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도 공부하더라. 아랍에미레이트 그 뜨거운 현장에 가서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 의지가 중요하고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성. 그 얘기고요. 슬럼프가 찾아왔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보니까 김성근 감독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슬럼프는 실력이 없는 것이다. 슬럼프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 정기 공부를 항상 뭐 평생 슬럼프에 빠져 있게? 그건 슬럼프는 실력이야. 따라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이겨내시면 되는 거야. 그냥 즐겨. 난 다 맞을 필요 없어. 나는 공부가 안 돼. 원래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정기 공부할 리는 없잖아. 그죠? 애가 조금은 인정하란 얘기야. 본인의 상태를.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쉬운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자격 같으면 어려운 문제 건드리지 말고, 늘 말씀드렸어. 동영상 상에서 말씀드려서 2장, 7장의 공식만 외워라. 그것만 마스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다는 소리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꺼내놓고 2장 외웠던 거 한 번 더 외워보고, 옆 사람한테 그걸 주고, 야, 나한테 물어봐봐. 그러면 내가 대답해 볼게. 혹시 나 틀리면 여기 뺨때기 한 대만 탁 때려줘. 독한 놈한테 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놈 말고 그냥 이렇게 때리는 놈한테 시켜야 겁이 나서 외운다고. 해보라니까. 슬럼프 금방 깨집니다. 슬럼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 주변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찾아오라고. 찾아와서 내 앞에 와서 얘기하라고. 내가 아주 그냥 슬럼프 같은 소리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아주 그래서 슬로프를 타게 해줄 테니까 나랑 소주 한잔 하든지 제발 좀 그런 나약하고 이렇게 지금 회피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요런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아예 당당하게 내 실력이 없음으로 해서 나는 아주 쉬운 것부터 하련다. 가장 기초부터 한번 외워볼련다. 공식, 내가 외워지는 공식들,
그거나 지금 다시 매조지하면서 단단하게 하면서 이겨내시면 됩니다. 슬럼프 같은 소리 하는 순간 너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슬로프를 타게 된다. 인정하고 가자. 알았죠? 다음엔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며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학원에 지적하면 좋지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멀어서 못 온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제가 아는 형님은 저 광진구에서 오셔갖고 드디어 최종 합격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잭 다니엘을 또 2병이나 사오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 먹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는 제가 봐도 그분은 너무 힘들어. 인강으로 듣고 계십니다. 인강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회로 2장까지 듣고 타가먹을 진도도 같이 나가라고 하셨는데 어느 기간으로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야. 그거는 개개인이 다 다른 거야. 개개인이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에 2번이 끝나야 돼. 2개월에 2번. 2, 3, 3 돼야 됩니다. 2개월에 2번. 3개월에 3번의 복습이 돼야 돼. 풀어보고 이게 아니라 동영상만이라도 봐달라 그 얘기야. 동영상만이라도 계신 계속 읊조리면서 대답하면서 왜 대답하라 그랬어? 집중하라고. 집중력을 키우라고. 대답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면 이 공부 안 해도 돼. 다른 거 공부해도 돼. 다른 거. 그래서 어느 기간으로 끝내 좋은가 그거는 아까 말씀 다 드렸어. 2개월에 2회도 우리는 독이라고 하지 말고 2회 영상보기죠. 영상보기 해달라 그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상당씩은 꼭 보고 어우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야. 이게 꾸준함이 최고입니다. 2회 3회 보는 기간 포함하여 4개월인가요? 3개월이면 좋겠습니다. 3개월에 3번. 3개월에 3번. 그러고 나서 기초반은 그러고 넘어가는 거라니까 제발. 그리고 나서 핵심 요약방 가서 다시 요약하면서 정리하라고. 다시 정리하면서. 지금이 그럴 때야.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걱정거리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자격증, 정기, 소방까지 해서 아마 2개 취득할 거라고 봐집니다. 어느 분 질문인지 마음에 드네요. 또 이번에 한 과목씩 다 보면서 진도를 빼는 게 더 나을까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못 들어 질문합니까? 그러면 첫 달에 한 달에 회로 공부하고요. 2번째 달에 자기학 공부했어. 3번째 달에 기기 공부했다 치자. 그러면 너는 얘네들이 3달째 공부에 이게 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동시 패션이 제일 좋았다 그 얘기야. 특별하지 않다면 저는요 기억력이 남달라요. IQ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맨사에서 연락 왔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면서 자꾸 질문이야. 이분 한 분이 아니에요. 무지무지 많아. 나한테 핸드폰으로 문자 오고 질문 오고. 제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나 또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 제발 한 과목씩 마무리 짓는 건 가장 나쁜 방법이다. 분명히 말했어.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 거면 질문하지 마시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 믿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나한테 꼭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꼭 결과를 말씀해 주셔. 그래야 내가 다음에 야 이런 분도 있었네요. 할 테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실패해서 시키는 대로 할 걸 그랬어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받은 문자예요. 우린 보편한 거야. 알았지? 첫 시험 준비 중입니다. 아주 첫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시험을 붙더라도 첫 시험 무조건 응시해야 되고요. 영상 보면서 복습 중인데 관련도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교재가 관련도 문제야 이 새끼야. 우리가 뭐 내가 만든 문제를 여기다 넣는지 아니? 이게 관련도야. 관련도 문제집까지 볼 정도의 실력이면 왜 이 동영상을 보고 있어? 그것만 보면 되지. 한번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커리큘럼만 따라오면 여러분들 한 10개년치의 관련도 문제를 거의 다 섭렵한 거야. 우리가 한 얘기까지 기억을 한다면 한 30년치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야. 응용도 할 수 있는 건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했던 것도 못 알아들고 계시잖아. 다 잊혀졌잖아. 그런데 거기다 관련도까지 봐. 제발 저는 나에게 또 묻는다면 또 대답은 해줄게. 관련도 문제는 우리 학원 교재가 관련도 문제니 따로 사서 볼 필요 없다. 지금 다른 출판사들 어렵다는데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런 의미라면 사주세요. 하지만 너 공부하는데 얘까지 공부하면 너 우리 수업은 다 놓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학원의 강의와 우리 학원의 교재만 봐달라.
엄선하고 최근에 경향대로 다 만들어낸 것이니 그걸 믿고 해달라. 지금 오늘의 만남에 우리의 키워드는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또 한글로 써야지, 그죠?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야. 난 이 말 안 들을 거야 하는 이런 불신의 기본에서 나한테 질문하지는 말아달라. 보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관련도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 지금은 학원교재에 빠져들게요. 끝. 이게 신뢰입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왜 문제를 먼저 풀면 안 되는지. 아유, 밥을 먹으러 가서 다 끝난 다음에 커피 마시고 음료수 먹어야 되잖아. 근데 다 식사하러 가서 커피 먼저 마시고 있어요. 보기 좋더냐? 입맛이 좋더냐? 난 특이해서요. 커피 먼저 마시면 입맛이 돌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문제를 먼저 풉니까? 이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만 던졌으니까 나에게. 저는 전기과를 나왔고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정기적인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물어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되고 그래야 이게 효율이 오르지. 여기서 전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어들이 나올 거고요. 많은 공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많은 공식들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부지기수인데 그걸 무시하고 나는 문제 풀면서 나는 천재니까 거꾸로 이제 이론을 잡을 거야. 안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강사를 키울 때, 처음에 강사를 키울 때 얘는 이제 자격증이 다 있는 거 아니야. 다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 그때는 제가 이 방법을 쓰게 해요. 걔는 자격증이 다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아니까 문제를 풀어봐라. 관연도 옛날부터 거 역순으로. 옛날까지 한 20개년, 여러분들한테 내가 10개년만 풀으라고 하지만 일반 여러분들한테 교재는 제가 10년치를 갖고 제공하는 거고 강사는 한 20, 30년의 걸 봐야 돼. 역순으로 쭉 내려가며 무엇이 잘 나오고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는지를 파악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풀라. 그건 강사라니까. 넌 강사가 아니잖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전기과를 다녔다 하더라도 이건 안 돼. 이런 질문 하지 마.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말씀드렸고요. 전기기사 시험을 2024년 초기에 준비했어도 경험삼아 시험을 쳐봐야 좋을까요? 예, 말씀드렸죠. 무조건 경험삼아. 이런 경험 최고입니다. CBT이기 때문에 시험 운영이나 이런 상황, 환경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온몸으로 체득하고 그리고 문제 수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 아, 정말 쉽구나.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꼭. 또 보자. 이번엔 뭐가 있네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교재에 있는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푸는 문제들이 챕터들이 섞여 나오면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나중에 묶어서 내기할 때는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관연도 문제집이라는 거는 몇 년도 이런 얘기를 하나 본데 뭐 2020년도 1회 거 쭉 풀어본다. 2회 거 쭉 풀어본다. 이건 실력이 완전히 갖춰졌어. 난 문풀까지 다 들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시험 맨 마지막 날짜 잡아가지고 진도 다 끝났는데 좀 남아. 그러면 한번 한 2, 3개년치 관연도를 한번 모의고사식으로 한번 봐볼까? 이거라면 괜찮은 얘기인데 지금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문풀, 기출문제를 먼저 건드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있지도 않은 힘으로 큰 짐을 지는 거야. 땅에 분명히 박혀버립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풀 강의까지 다 듣고 나면 괜찮아질지 궁금합니다. 문풀까지 다 들었는데 충분히 나는 이제 내가 봤을 때 합격은 뭐 기본이야. 80점 넘으면 어떡하지 할 걱정이 된다면 그때 관연도 문제를 봐도 말리진 않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난 보편하게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해 주시거나 개별적인 문자를 주면 답변해 드릴게요. 아직도 저에게 질문할 때 자기 프로필 사진, 멋있는 사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셀카라도 하나 찍어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렇게 생겼어, 못생겼어 이러진 않아. 내 얼굴을 봐. 내 얼굴 가지고 누굴 얼굴을 얼평을 내가 어디 하게 생겼냐? 그냥 내가 누군지 알아야 정의가 하고 답변할 의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지. 본인 사진에 본인의 개인적인 약간의 소개,
예, 저는 전기과 나왔고요, 뭐 전자과를 나왔고요, 아니면 저는 비전공자고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 내가 질문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질문을 하란 말이야. 질문을 할 때 문제다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 부분을 카메라로 찍어. 그걸 보내주면 내가 이 문제 하고 내가 뭘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알았지? 예, 요렇게 좀 맞춰주시면 제가 최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느 때는 막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려요. 왜? 얘가 성의 있어갖고 너무 이뻐. 그래서 막 설명해줘. 근데 마지막 결론은 대부분 뭔지 알아요? 예, 그러니 너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 답만 외워라. 예, 포인트는 요 놈이었다. 그래서 변형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똑같이 나온다면 요 놈을 찍어라 라고 또 말씀도 드려요. 그런 내용이고요. 7번 자격이 전기산업기사만 볼 수 있대요. 안타깝네요. 상관없어요. 전기산업기사 따고 1년이 지나면 실무 경력이 있으면 바로 기사와 동등한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뻥 까면 되는 거지. 선배님은 자격증 있어요? 그럼 있지 임마. 전기산업기사 아니에요? 이 새끼가 선배를 모르고 전기기사야 임마. 이러면 되는 거지. 보여줘봐요. 그럼 맞박을 찍으면 되잖아. 그지? 어딜 선배한테 그지? 예, 그러면 기초반부터 방학특강까지 차근차근 듣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풀이반을 들을 때 기사와 산업기사와 함께 문제풀이반이라는 있는데 산업기사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문제풀이반까지 모두 들어야지. 예, 똑같은 얘기요. 문풀이반도 들으세요. 1차 필기는 거의 기사 산업기사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라 하면 기사는 제어공학이 들어갈 뿐이고 산업기사엔 제어공학이 빠질 뿐이야. 문제 수준 차는 없어. 분명히 말씀드렸어. 2차는 달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건 말씀을 드릴 거야. 이건 기사에만 출제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야. 기사에만 나옵니다 말고는 다 기사 산업기사 같이 나오는 거야. 이건 산업기사에만 나왔습니다 하는 건 없어. 기사에만 나왔었습니다 이건 있어. 그거는 2차 실기 때 말씀을 드릴 거야. 문제를 풀면서. 하지만 1차에서는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수준이 어느 땐 회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의 회로가 더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회로는 산업기사에선 20문제고 기사에선 10문제야. 챕터는 15개장이고 15개장에서 장마다 하나씩 내도 여기는 몇 개가 남아? 5개가 남아. 그러니까 이 5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나올 거야. 하지만 기사에선 1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개장에서 10문제면 진짜 중요한 파트들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근데 7장 같은 경우 여기에 한 2개가 나와. 8장도 한 2개가 나올 때도 있어. 이런 식이라면 못 나오는 파트가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만 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산업기사의 회로가 어느 땐 더 어려워요. 보통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는 기사, 산업기사 구별은 안 하는 것이 이롭다. 결론.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뭘 좋아하죠? 뭐를 좋아합니까? 2갈씩을 좋아합니다. 2갈씩. 먼저 결론 내고 그리고 사연을 얘기해야 돼. 예, 그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명예퇴직하셨습니다. 전기기사를 준비 중인 50대 중반, 저랑 비슷한 나이네요. 벌써 명예퇴직을 하셨네. 노란돼지 교수의 열렬한 팬이며 열심히 따라 소리 지르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고 계십니다. 예, 주변에서 욕하더라도 이겨내세요. 돼지 얼굴 보여주면서 야, 이 사람이 시켜서 그래. 이 사람이 욕할 때 딱 들려주세요. 이 개새끼야!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이 야 이거 정상 아니구나. 그래 너도 해라 그럴 거야. 제가 궁금한 점은 타 교수 강의를 일부 접해본 적이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1차를 제대로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2차 가서 물 먹는다. 진짜 좋은 얘기죠. 예, 진짜 좋은 얘기야. 진짜 좋은 얘기인데 하나를 강간 거지. 하나를 빼먹은 거지. 어떤 얘기야? 1차를 제대로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야. 그러면 이게 뭔 소용이 있냐? 뭔 소용이 있어? 우리는 1년 안에 자격증 하나는 기본,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노리는 게 우리 지금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란돼지 합격사단의 강의 아니야. 1년에 2개를 어떻게든지 따야 돼. 그러는데 무슨 놈의 1차를 제대로 공부해. 회로 이론만 대학에서 3학기 18개월 배웁니다. 자기학은 1년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네가 1차를 단 4개월 만에 제대로 공부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예, 아주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던 다른 분들, 강사분들, 다른 타 교수 강의들은, 타 교수님들은 뭐 공부를 굉장히 잘했느냐? 그분들도 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 공부 지질이 못했다니까, 누구라도 대부분 까놓고 얘기하자고.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자꾸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진보적이지 아시다시피 저는 진보적이야. 나는 까놓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누가 안 좋다고 그랬어? 좋지. 그러면 너 2년 동안 1차 공부할 거야? 그러면 해. 우린 그게 아니잖아, 그지? 1년 안에 2개를 따고 싶어요. 하나는 기본으로 따고 싶어요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얼렁뚱땅이지는 않지만 얼렁뚱땅이라고 생각하시네. 앞에 얘기는 좋았는데, 그지? 얼렁뚱땅이 아니고요. 1차를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자세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린 거야. 내 말을 이해하셨어야 돼. 그래야 신뢰가 가고, 그래야 믿음이 가고. 불신에 의해서 곡성, 영화 곡성, 귀신이 드는 거예요. 악마가 끼는 거야. 제 말에 신뢰를 가지세요. 얼렁뚱땅이라뇨.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기를 바라면서 타강들처럼 2차 대비 심도 있게 나가지는 않는 듯 합니다. 심도 있게 나가면 1차를 어떻게 붙냐고. 아이고, 오래오래 학원 다니게 하려고는 얄팍한 쌍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졸업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업계 최초로 다단계를 이룩한 학원이잖아. 여러분들이 합격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 학원, 제일전기학원 동영상을 보고 학원을 찾아오게 돼 있거든. 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빨리 졸업시킬 거야. 빨리 다니고 싶지 않아? 빨리 따고 싶지 않아? 정말 정기적인 걸 제대로 배우고 싶어? 다른 학원 다니라고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 얼마나 내가 다른 학원 가셔라 그러려면. 난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나는 학문적인 접근하지 않는다. 학문은 어디서 닦는다? 화장실에서. 똥구녕은 화장실에 닦아라. 이 더러워 이 새끼야. 왜 여기서 닦어 이 새끼야. 여기는 자격증 따는 데야. 우리는 다 후루꾸랍니다. 후루꾸. 별짓을 다 하잖아. 벡터 크로스 사인해주세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빨리 붙으려고 하는데 무슨 제대로 배운다는 소리, 이 소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 다른 학원을 다니시면 돼요. 부탁드려요. 1차나 붙고 걱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예전에 제가 타 자격증을 1차 붙고 2차에서 물먹어서 타 자격증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전기 얘기해. 나 타 자격증 몰라. 난 몰라. 난 전기만 30년 했고요. 전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이라면 절대 내 강의 들으시면 안 돼. 빨리 다른 동영상으로 갈아타셔야 돼. 다른 데는 다 1차부터 정말 제대로 강의합니다. 정말 제대로 강의합니다. 그런 강의 들으셔야 돼. 제 강의는 아니야. 난 얼렁뚱땅. 맞는 얘기야. 잊지 마세요. 다음은 9번째. 매년 전기기사 시험에서 기출문제 비중이 많이 줄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거의 다 기출이야. 새로 만들어진 신출 문제가 있을 뿐인데 그 비중이 20%를 넘지는 않아요. 특히 2차 실기 23년도에서는요. 2회 때, 3회 때는 거의 싱크로율이 기출문제 90% 나왔어요. 90%. 기존 거. 그러면 10%는 신출 문제니까 어렵겠네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 10%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던 수준보다 아래의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떨어졌다 생각했지만 붙은 학생들이 23년도에 많았다. 우리 제일전기학원에서는 1차 붙고 2차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기사학원, 산업기사학원 포기만 안 했어도 거의 다 100% 붙었습니다. 지가 안 보고 그래서 그렇지 봤다면 100% 다 붙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 수강생들에게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3년도에는 최종 합격자가 다 나가버려갖고 지금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그래서 24년도에는 기존 수강생이 없어요. 기존 수강생이라 기뻐요. 우리 준영이 작년에 애매할 때 와가지고 작년에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내공이사에서 1차, 2차 한 방에 딱 끝내고 아마 이것저것 많이 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른 그 지방방송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실기의 경우 응용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 답만 외우면 어렵겠죠. 문제 답만 외우면 사실은 어렵죠. 근데 제가 30년 강의해봤지만 우리 전기인들은 아무리 수준을 아까 그랬잖아. 10%는 수준을 낮춰서 냈다고. 낮춰서 냈어도 우리가 본 적 없는 문제는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대신 아까 말했잖아. 90%는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 우리가 보던 문제들이라니까.
실기는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이 실기 질문을 1차나 붙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기는 무조건 3회 안에 붙으면 되는 거야. 1, 2, 3. 1, 2, 3 안에 붙으면 돼. 첫 번째 실기 때는 40점만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제발 봐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요 세 번째 안에만 붙으면 이건 성공이야. 그 대신 그 사이에 다른 자격증 필기시험을 또 보면 좋겠지. 정기 다음에 소방, 이따 또 질문이 있어서 그건 또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답만 외우면 어렵겠지만 자꾸 신출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제 파악 못하는 짓 하지 말고 기출로 나왔던 90%, 80%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어? 왜 자꾸 배워본 적도 없는 걸 맞추려고 해? 네가 현장 경험도 없으면서. 현장 경험이 있으면 우린 또 다른 분이 약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기출 문제들 그것만 맞춰도 합격은 된다니까. 왜 너는 주제도 모르고 자꾸 응용 문제, 신출 문제까지 맞추려고 해? 그러지 마.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고요. 정기기사 다른 질문입니다. 4주 완성 인터넷 강의를 2주 전부터 듣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23년도권에. 23년도 시험 기준으로 작성된 거 같은데 이 강의로 들어도 24년도 시험 치르는데 문제가 없나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다. 그래서 23년도나 24년도, 23년도께 워낙 실기 교재도 워낙 종축이 많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좀 문제를 더 넣기는 하겠지. 근데 그거는 따로 영상 올라가고 그럴 거니까 그거 따로 보면 돼. 그래서 일단 23년도 거로도 충분히 60점 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1, 2, 3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 보는 동안에 합격하는 거는 내가 분명히 보장을 합니다. 적어도 2번은 보장을 할 거야. 23년도 거로 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격증을 따게 된다면 다음 스텝은 스텝이겠죠? 그래서 좋을까요? 앞으로의 동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전기기사가 됐건 전기산업기사가 됐건 전기기사 계열을 취득 후에는 반드시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은 전기와 기계가 있다고 했고 둘 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기를 땄으니까 전기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기계 볼 때는 과목 면제 받지 말고 원론하고 법규를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면제가 될 거야. 그래도 면제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서 듣는 법규와 원론 가지고 기계를 보시면 거기서도 점수가 탁월하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과목 면제 보지 말고 봐달라. 알았죠? 그리고 나서는 플러스 산업안전 이런 거 보시면 또 기타들 보시면 좋아요. 본인이 현장에서 쓰일 것들 쓰면 좋아.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는 미는 게 지금 동향으로 봤을 때는 소방시설관리사 쉽지 않습니다. 소방기술사 이런 거 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기기술사 이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지금 현재 연봉이 거의 평균 1억 정도 됩니다. 1억.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앞으로 법이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되지 절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의 책임은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그렇더라도 지위는 상당 지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요 자격증을 최종 목표로 두신다면 이제 우리는 연봉 1억을 넘는 사회에 살 수 있다. 골프도 칠 수 있다. 해외여행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전기인들이 믿는 건 몸밖에 없었지만 그 몸으로 우린 머리 쓴 건 아니야. 몸으로 상당한 지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 오프라인 수강생들한테 수업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 최종 목표는 요거로 잡아라.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요 소방 전기 기계일 것이다. 기계 안 따고 버티지 말고 있을까? 여기서는 기계가 더 중요하거든. 기계가 한 7대3이에요. 7대3 소방에서는. 그러니까 기계가 중요하다. 근데 소방시설 관리사 타전공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전기 분야 때문에 어려워하거든. 근데 우리는 전기를 알기 때문에 어차피 걔네 어려운 만큼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요거 취득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다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여러 사람 이걸 도전해봤지만 실패했어요. 1차는 붙는데 2차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 하지만 취득만 된다면 깔끔하게 인상 즐기고 살 수 있다. 어디 가서 떳떳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공기업 필기시험 중에 전기 일반이란 과목이 있는데 전기기사 시험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수준은 이제 어디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대부분은 전기기사 수준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면 그래서 5%다 3%다 이런 가산점을 주는 거야. 아니면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게 조건인 거야. 그래서 전기기사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다 취득하고 나면 딴 책은 다 버려도 된다. 하지만 문풀 특강 교재만큼은 버리지 마라. 왜? 네가 나중에 어느 시험 보러 가서 전공 시험 볼 때는 요 한 권 문풀 특강 요 교재로 정리하면 되니까 요거만큼은 절대 버리지 마라. 잘 갖고 있어라. 우리 문풀 특강 보시면 나중에 답안지가 별책이에요. 별책. 다른 데는 답안지도 없어. 우리 답안지가 별책으로 제공이 됩니다. 같이 잘 갖고 있어야 돼. 같이. 그것만큼은 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다. 뭐 이거는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예,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공채 시험이. 예, 그건데 공채 시험 지금 한전 안 뽑아요. 그죠? 예, 안 뽑아.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잦져 있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딱합니다. 우리 딸들도 지금 딱 취업 수준인데 정말 딱합니다. 예, 어려운 시대, 당군일의 가장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IMF 때보다 환란 시대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이겨내십시오. 곧 옵니다. 좋은 세상. 4월에 투표 좀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너도 반성해봐. 누구 때문인지. 이직한 사람들 책임이야. 내 책임 물어야 되는데. 다음 질문은 뭡니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노란돼지 선생님 수업으로 합격하고 자격 요건을 갖춰 전기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나에게 신뢰를 이미 갖고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 효율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귀신이 안 붙어. 곡성 안 찍어. 해안대 핵심 요약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면 되지. 문풀 특강을 수강할 예정인데 문풀 교재 문제만 반복 학습하면 되는 것인지 따로 관련도 문제도 풀어야. 이 새끼가 귀신이 살짝 들고 있네요. 귀신이 살짝 들고 있어. 관련도 문제 풀 거 없다니까. 너가 실력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문풀 특강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날이 남아. 다 공부했는데 그래도 날짜가 남아요. 심심해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문풀 특강 끝나기도 전에 저걸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또한 CBT 시험에서 필기시험일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그건 초두의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어. 무조건 원서 접수일 첫일 10시 이전에 모든 과정 다 끝마쳐놓고 무통장 입금 그거 뭐 다 마무리 줘놓고 이제 들어가서 클릭만 딱 하면 되게끔. 그리고 입금시킨 무통장 입금이 아니라 카드로 입금시키는 그 시간 걸리는 순간 그 시험장이 날아가는 수가 생겼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초로 막 날아가 막 시험장이 날짜가.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클릭만 하면 딱 되게끔 만들어놨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무통장 입금도 바로 뭐 컴퓨터로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준비 딱 하고 있다가 바로 입금 딱 누를 수 있게끔 해놔야 된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기능을 다 아는 사람, 그런 거 잘 해본 사람들을 꼭 옆에 앉혀놓고 우리 형님들 그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전기기사 CBT 시험으로 변경되고 최대한 늦게 시험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 그 말 잘했어. CBT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보고 문제 풀면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공부가 되니까. 하지만 운이 좋을 땐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맹신할 건 없고요. 그냥 그래도 내가 마지막 모의고사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지금 나왔구나. 당해 연도꼴 봐야 되는 거야. 작년 거 보는 건 필요도 없어요. 나는 뒷날짜인데 앞날짜 애들이 본 거 있잖아. 그걸 보고 난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보는 게 좋다고. 그 얘기야. 공개를 좀 해주라, 이 새끼들아. 공개 좀. 14번 전기기사 시험 CBT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와 다르게 모든 과목이 출제 빈도 및 범위에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공부의 양과 수험 시간도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의 지침은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이 응시하고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비전공자도 합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산업인력공단의 기본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도 사이버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저 같은 경우에 내 과목 회로 이론을 만약에 강의한다. 그럼 100문제를 뽑으면 100문제를 가지고 20문제씩 몇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5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20문항 A, B, C, D E 해가지고 5개의 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걸 수강생들이,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거야. 어느 놈은 B, 어느 놈은 C, 어느 사람은 D,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처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수도 많고요. 가지수도 훨씬 많겠지. 훨씬 많겠지. 근데 이때 내가 뽑은 100문제에는 가중치라는 게 있어. 가중치. 그래서 어떤 문제, 한 20문제 정도는요. 20문제 정도는 고루고루 5가지에 고루고루 편중이 되도록 한쪽에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20문제만큼은 자주 나오는 거로 해서 가중치가 높다고. 그래서 가중치가 높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게 학원 교재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중치가 높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위주로 문제를 풀면서 아우르작들도 문풀에서 다루는 거야. 그런 설명을 다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머리 쓸 건 없는 거야. 학원 강사가 성의를 갖고 책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죽어라고 해서 만드는 건 돈 받아 먹은 학원 강사들이 할 일이야. 저희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중치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떠도는 지방방송입니다. 무조건 다 골고루가 아니라 가중치가 있다는 거 아시고 기본형을 반드시 잡아야 돼.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이어서 아직 기사 자격 요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산업기사를 먼저 취득하려고 합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4학년 때는. 소방설비기사를 추가로 취득하고 싶은데 4학년 때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난 후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4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저는 전기과인가요? 전기공학과인가? 그 얘기는 안 나왔네. 보니까 전기공학과인 것 같아요. 전기공학과의 경우에는 병행해서 하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한 해에 같은 종목은 2개를 볼 수 없지만 2번 볼 수 없지만 다른 종목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보면서 소방설비기사 같이 해도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가 산업기사를 올해 취득한다면 산업기사를 취득해놓고 내년에는 기사 볼 때 난 소방도 같이 볼래요. 추천한다 그 얘기야. 근데 저는요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전기기사만 하고 그건 네가 선택해야 되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올해 딱 취득했다. 점수가 좀 보니까 저는 필기도 한 70점 나왔고요. 실기도 한 75점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은 기사 공부할 때 전기기사 공부할 때 소방설비기사 같이 하세요. 동해에 같이 보시라고. 알지? 2차 실기 때는 기사에만 올인하고 소방기사는 다음 해에 본다는 생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이 연관해도 소방설비가 조금 쉽거든. 좀 쉬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만 54세면 나보다 한 살 많으신가? 두 분이 지금 질문한 겁니다. CBT로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페이퍼 시험으로 보는 거고요. 내년에도 내가 봤을 때 우리는 페이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이 생길 거야. 필기도 지금 우리가 꾹꾹 참고 있는데 실기마저도 어떤 놈은 쉽고 어떤 놈은 어렵고 이렇게 걸린다면 이거 돌아버릴 일이거든.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국민의 저항이 생겨. 정기인의 저항이 생깁니다. 같은 날 브레이크 다 내버릴 거야. 이 새끼들 아주 그냥 확 그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답을 미리 말했습니다. 50대 직장인입니다. 인상 후반기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전기가 최고입니다. 왔다요. 전기가 왔다요. 알아주세요. 머리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데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몸도 그렇고요. 머리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과 다소 나이를 먹은 사람들 간에 전기기사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젊은이들은 대충 해도 되고요. 나이 들수록 노인네들은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아유 나이도 많은데 대답하기도 무엇한데 그런 마음으로는 자격증 못 따요. 그래서 이 현장 강의 듣는 분들도 제가 연세 많은 분들 뭐 내 나이 또래거나 내 형님들이거나 나보다 이제 어리다고 해도 다 50이 넘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갈굽니다. 아니 그렇게 나이 많으시고 그렇게 폼 잡으실 것 같으면 이거 못하러 오셨습니까? 집에 가서 편히 사시지. 여기 왔으면 나이 먹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징징댈 것 같으면 남보다 더 대답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집에 가서 복습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대답도 안 하고 옆으로 이러고 쳐다보면서 그따구로 수업 들으십니까 하고 더 갈궈요. 진짜 있는 일입니다. 물론 모의고사를 봤더니 그분이 뭐 되게 잘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가고요. 이분은 원래 안 갈고도 성격이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그런 분들은 왜 걱정 안 해. 근데 딱 시험 봤는데 공부도 못 해. 그러면 더 죽는 거야 이제. 더 죽는 거야. 우리 학원에 저쪽에 앉으신 분 한 분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이종 7이고 그분은 8로 끝나요. 양심이 찔려라.
예, 그런 얘기로, 예, 나이 탓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자. 예, 남보다 더 한 번 볼 거 우리는 두 번 봐야 돼. 젊은이가 한 번 봐? 우리는 두 번을 보면 되는 거지.